4대강 사업이 완공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이고 생태계 변화를 놓고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과거 잘 보이지 않던 생물들까지 발견되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4대강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낙동강을 부산총국 구석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낙동강 상류인 대구 달성군 사문진교 밑입니다. 하천 곳곳에 해삼처럼 생긴 어른 손바닥만한 생물체가 눈에 띕니다. 얕고 고인 물에 사는 외래종, 큰빛 이끼벌레로 얼마 전 영산강에서도 발견된 바 있습니다. 작은 벌레들이 뭉쳐있는 형태로 건져보면 쉽게 부서지면서 고약한 냄새를 풍깁니다. 30년 이상 된 버드나무 군락지도 폐허로 변했습니다. 한창 푸르러야 할 버드나무 수천 그루는 물에 잠긴 채 썩어갑니다. 4대강 사업 이후 유속이 느려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돌을 설치하니까 낙동강이 호소화돼 버렸고 따라서 버드나무가 죽고 큰빛 이끼벌레와 같이 호소에 사는 생물들이 출현하고 보가 설치된 낙동강의 물살 빠르기는 어느 정도인지 이 유속계로 측정해 보겠습니다. 물속 프로펠러가 느릿느릿 돌아가더니 계기판에 숫자가 찍힙니다. 상류부터 하류까지 곳곳에서 측정한 유속은 초속 2에서 12cm로 일반 저수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강바닥에 흙을 퍼올려 봤습니다. 갈색 모래를 시커먼 뻘이 뒤덮었습니다. 시궁창 냄새까지 납니다. 환경단체들은 해마다 녹조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4대강으로 되돌릴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때는 볼을 철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보다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상이라든지 영양염류라든지 이런 다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고요.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생태 변화에 대한 보다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책이 시급합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어제부터 시작한 4대강 문제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어제 낙동강 실태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영산강입니다. 영산강은 4대강 사업 전에도 수질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광주 총국의 정진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바닥에 흙을 퍼올렸더니 시커먼 뻘만 가득하고 시궁창 냄새까지 납니다. 보가 없었던 3년 전엔 모래와 자갈밭이 있던 곳입니다. 이곳 죽산보 강바닥 흙도 승촌보와 마찬가지로 시커먼 색의 악취가 나는 뻘로 뒤덮였습니다. 외래종인 큰빛 이끼벌레는 영산강 곳곳에서 자주 눈에 띕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되면서 다른 생물체는 줄어들고 큰빛 이끼벌레만 늘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정밀 생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영산강의 대부분의 구간은 저서생물 또는 그 모래 속에 사는 생물들이 절멸한 상태다. 승촌보의 유속은 초당 8에서 9cm, 죽산보는 아예 측정이 되지 않을 정도로 물의 흐름이 없습니다. 영산강의 지천인 지석강에는 물이 흐르면서 강변이 깎여 나가는 강변 침식도 확인됐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모래를 퍼올려 수심이 깊어지면서 영산강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유속이 빨라졌기 때문이란 겁니다. 제방 불안정성에 의해서 이제 홍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뭐 이제 인위적인 피해가 나타나면 다시 이제 보강을 해야 되고. 최근 일주일 동안 적지 않은 비가 내렸지만 영산강과 지천이 만나는 지점은 여전히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보의 수문을 열어 강물을 흐르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보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수질 악화 등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선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4대강 사업 완공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낙동강, 영산강에 이어서 오늘은 금강입니다. 금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를 건설한 곳에서 강물은 거의 흐르지 않았고 지류 곳곳에는 이미 자랄 대로 크게 자란 큰빛 이끼벌레로 가득했습니다. 대전 총국의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강 중류 공주보에서 유속을 측정해봤습니다.
하지만 측정이 불가능할 만큼 물의 흐름이 느립니다. 조금 더 하류에 있는 백제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보를 세우기 전엔 모래톱이었던 강바닥은 검은 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유속이 느려지면서 바닥에 뻘이 쌓인 겁니다. 환경단체들은 모래톱에 살던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강의 이 정도 위치에서 나타나는 어떤 생태적인 특성은 장기적으로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세정보 바로 옆 요트 선착장 등 금강지류 곳곳엔 농구공 크기의 큰빛 이끼벌레들이 가득합니다. 금강의 전체적인 환경 변화, 또 그로 인한 이런 큰빛 이끼벌레 같은 새로운 또 생물 종들의 출현까지 급격한 변화와 문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금강유역 환경청은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중 생태계가 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금강 주변의 생태계가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만큼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정진규입니다. 4대강 사업 완공 2년을 맞아서 이 강의 실태를 취재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로 한강입니다. 한강 역시 보가 있는 곳의 상황은 다른 강과 비슷했습니다. 물이 정체되면서 강바닥이 썩어가고 특히 강의 가장자리가 아닌 한가운데서 큰빛 이끼벌레가 발견되는 등 적지 않은 생태계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희가 취재한 4개 강의 공통점은 큰빛 이끼벌레와 강바닥의 검은 뻘입니다. 먼저 김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당댐 상류에 위치한 이포보. 안반층으로 이뤄진 강바닥에서 건져 올린 것 다름 아닌 큰빛 이끼벌레입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조사단이 최근 닷새간 벌인 4대강 조사에서 큰빛 이끼벌레가 강 가장자리가 아닌 한가운데서 발견된 건 처음입니다. 10km 더 위쪽에 있는 여주보. 강 중심의 유속은 초속 15cm 정도로 비교적 빠른 편이지만 가장자리는 거의 흐름이 없습니다. 강바닥의 토질도 달라 유속이 빠른 곳은 모래 함량이 높고 느린 곳은 검고 물컹한 뻘 형태입니다. 이게 물이 정체가 되면서 이런 미세 입자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유기 물질들이 하천으로 퇴적이 되면서 한마디로 이제 강바닥이 이제 썩는다고. 이에 대해 한강유역 환경청은 큰빛 이끼벌레의 서식 환경과 유속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상진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겠다면서 2조 원을 들여서 200여 개가 넘는 수변 공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접근이 어려운 곳이 많은 데다가 관리까지 부실해서 관광객은커녕 인근 주민들로부터도 외면받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낙동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총국의 구석찬 기자입니다. 낙동강 옆에 55억 원을 들여 조성한 호국 의병의 숲은 산책로가 뜯겨져 구멍이 났고 광장 지붕은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연장 바닥과 울타리도 부서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김해 대동면의 수변 공원은 공사장을 방불케 합니다. 굴착 장비와 트랙터, 드럼통이 산책로를 점령한 채 녹슬고 있고 강변은 버려진 준설선에서 나온 기름과 녹조로 오염됐습니다. 정부와 김해시가 관리 책임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공원이 방치된 겁니다. 풀이 너무 많고 이 풀이 많은 바람에 동네 마을 같은 데는 모기가 막 바글바글하다고. 밀양수산교 및 선박 계류장 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서 지반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정부를 탓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청 내부의 전체적인 총괄 관리는 국가에서 해야 돼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금만 낭비한 부실 사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소도시가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정부가 만들 때에 이 타당성을 봤어야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금강 주변에 만들어진 수변 공원도 이걸 살펴보면 낙동강보다 더하면 더했지 또 못할 게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에는 1년 전 장마 때 쓸려온 모래가 여태 치워지지 않았고 수십억 원을 들인 공연장은 단 한 차례 공연 뒤에 아예 폐쇄됐습니다. 대전 총국의 정진규 기자입니다. 2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충북 영동의 수변공원입니다. 관리에 손길이 미치지 않은 탓인지
조경수는 대부분 말라 죽었고 자전거 도로도 금이 가고 곳곳이 깨져 있습니다. 이곳 자전거 도로에는 지난 장마 때 쓸려 내려온 모래들이 가득하고 주변 곳곳에는 아직도 건축 폐기물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충북 옥천에 만들어진 수변공원은 아예 안내 표지판이 없는 데다 구불구불한 비포장 도로를 지나야만 겨우 찾을 수 있습니다. 관광객은커녕 주민들에게까지 외면받는 이유입니다. 여기 사람은 바라보도 안 하지. 여기 뭘 길을 해야 뭐냐. 20억 원을 투입해 공주보 인근에 만들어 놓은 수상공연장은 2년 전 단 한 차례 공연을 가진 뒤 지금까지 폐쇄돼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공연장을 만든 탓에 공주시가 안전사고 위험을 이유로 사용금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처럼 금강 주변 40여 곳의 수변공원이 사실상 방치돼 있지만 관할 지자체들은 정부의 부족한 예산 지원을 탓합니다. 3억 이상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실제로 받은 거는 처음에 교부된 게 6천 얼마더라고요.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은 수변공원이 곳곳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규입니다. 예, 4대강 사업 그 후를 연속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죠. 오늘도 몇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은 낙동강의 강정보 수심 10m 아래까지 직접 내려갔던 기자가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 전에 오늘은 4대강 지류에 대한 취재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문제가 발생한 곳은 본류만이 아닙니다. 4대강과 이어지는 지류들에서도 토사가 쓸려나가고 제방이 무너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황이 심각한 남한강 인근 섬강과 금당천을 김상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경기도 여주로 흐르는 섬강입니다. 본류인 남한강과의 합류 지점에 넓은 모래섬이 눈에 띕니다. 4대강 공사 전에는 없던 섬이 생긴 겁니다. 남한강 바닥을 깊게 파는 준설 공사 탓에 지류인 섬강과의 수위차가 더 커졌고 이에 따라 섬강의 유속이 빨라지면서 강변 토사가 쓸려 내려가 쌓이는 역행 침식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복원도 쉽지 않습니다. 재최적된 모래를 다시 퍼내야 되는데 다시 퍼낼 경우 또 쌓이게 됩니다. 또 다른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토사가 빠져나가면서 지천 제방과 다리가 일부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실제 금당천 합수부 인근 제방은 5차례나 보수를 했지만 지역사회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예전의 강처럼 흐르는 강으로 만들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물은 강물대로 썩고요. 더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JTBC 김상진입니다. 이번에는 낙동강 얘기입니다. 낙동강 상류에 있는 대구 강정보는 인근에 취수장이 있어서 이 물이 바로 대구 시민들의 식수원으로 쓰이고 있죠. 4대강 사업 이후에 심각한 오염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물속의 상태가 어떤지는 한 번도 공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수 자격증에 있는 사회부 한윤지 기자가 직접 물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대구 달성구에 위치한 강정보입니다. 4대강 공사 이후 수심이 10m가 넘고 강폭도 500m 가까이 넓어졌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식수원의 70%가량이 이곳 낙동강에서 공급됩니다. 제 바로 옆에는 취수장도 보이는데요. 이곳의 수중 상태는 어떤지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심 3-4m쯤 내려가자 강바닥 모래가 보입니다. 떠다니는 부유물도 많고 전체적으로 녹색빛을 띠고 있지만 물고기들의 모습도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모래와 자갈이 보이던 좀 전과 달리 흙을 퍼보니 뿌옇게 흩어집니다. 수심 10m 가까이 가자 죽은 물고기도 눈에 띄고 강바닥 곳곳이 움푹 패여 마치 굴곡진 사막을 연상시킵니다. 흙을 뒤집어 엎을 때마다 검은 뻘 사이에서 공기방울이 나옵니다. 혐기성 세균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가 나온 분출된 구멍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취수장 쪽으로 더 들어가 봤습니다. 취수구 창살마다 이끼 생물들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강물을 빨아들여 정수장으로 가는 겁니다. 취수구 앞 강바닥 역시 검은 뻘입니다. 깊이를 재보니 3cm 이상 쌓여 있습니다. 취수구 주변에는 퇴적물이 한 2cm에서 3cm 그 정도가 쌓여 있고요. 그 주변으로 좀 벗어나서
퇴적물이 한 5cm 이상 그 정도 이게 모래로 뒤덮여 있어야 할 강바닥 상당 부분은 검은 뻘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JTBC 한윤지입니다. 이렇게 취수장 내부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실제 수질은 어떨까요? 저희 JTBC가 4대강 이전과 이후에 강정보 등 일대 수질을 조사한 당국의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수질 오염도를 나타내주는 지표 중에 하나인 조류 농도의 경우에 4대강 공사 후에 50배나 높아졌습니다. 박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동강 곳곳에 취수구가 있습니다. 강물을 정수해 식수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취재진이 촬영한 취수구와 뻘층의 수질은 어떨까? 전문가와 함께 측정해봤습니다. 용존 산소량은 깨끗한 개울물에서 보통 7에서 10 ppm가량. 그런데 수면 바로 아래 산소량을 측정하자 3.67 ppm으로 나옵니다. 8m 아래 뻘층까지 내려가자 산소량은 0.11 ppm까지 떨어집니다. 강바닥에 산소가 거의 없는 겁니다. 무산소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닥 쪽에 산소 공급이 상당히 지금 안 되고 있다. 생물들이 살아가기에 상당히 어렵다. 뻘층이 생기는 건 보가 생긴 뒤 강물의 유속이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대구 상수도 사업본부가 자체 조사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취수구에서 흘러들어간 물의 유기탄소량은 4년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유물질이 증가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남조류, 즉 녹조의 최대 발생량은 4대강 공사 후 지난해 무려 50배까지 늘었습니다. 남조류에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이 있고 그리고 시궁창 냄새가 나는 뻘들이 섞여져 있는 이런 원수를 치수를 해서 상황이 심각해지자 수도 당국은 수질 예보제까지 도입했습니다. 유입되는 그 조류는 정수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제거되기 때문에 그 식수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취수구에서 발견되는 뻘층에 악화되는 수질, 식수원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JTBC 박성훈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4대강 사업 그 후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사진작가 박용훈 씨가 촬영한 것으로 4대강 사업 이후에 우리의 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몇 장의 사진들을 가지고 4대강 사업을 다 얘기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4대강 사업 이후 동네 아이들과 어른들의 놀이터이자 쉼터가 되기도 했던 모래톱들은 사라졌고 물고기와 새들의 안식처가 됐던 습지도 여러 군데에서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이죠. 대신 굽이쳐 흐르던 강은 직선으로 흐르고 있고 강폭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넓어졌습니다. 4대강 사업 전과 후 어느 쪽이 보기 좋은가 하는 판단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강은 무엇이고 강다운 강이란 또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이 사진들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4대강 사업은 강의 겉모양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생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단서들을 저희 JTBC 기자들이 추적해왔는데요. 오늘도 준비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 한윤지 기자가 낙동강 강정보 인근 취수장에 직접 들어가서 수중 상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2012년 강정보 수중 공사 직후에 찍은 영상을 입수해서 해당 지점에 한윤지 기자가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2년여 만에 상당한 변화가 진행 중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한윤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동강 강정보에서 물이 흘러나가는 아래쪽 지점. 바로 이곳을 2012년에 촬영한 수중 영상입니다. 꽤 큰 자갈들과 모래들이 보입니다. 촬영한 시점이 4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확실히 녹조가 눈에 띄진 않습니다. 공사에 쓰이는 구조물들도 보이지만 물속에 떠다니는 부유물질이 적고 바닥 상태도 비교적 깨끗합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강은 얼마나 변했을까? 같은 지점을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뿌연 막을 쳐놓은 듯 검은 퇴적물이 쌓여 있습니다. 손으로 바람을 일으키니 먼지가 흩날리듯 물속에 퍼져나갑니다. 녹조가 발생하는 시기임을 고려해도 2년 전 깨끗했던 물은
부유물질로 뒤덮였고 또렷했던 자갈의 모습은 침전물로 형체를 잃었습니다. 물이 일단 빨리 흐르는 걸 막아버리면 거기에 흘러내려온 여러 가지 부스러기나 무슨 흙탕물의 찌꺼기들이 표면에 땅바닥에 강바닥에 깔아앉잖아요. 그러면 그게 쌓이게 되지. 바닥에 동자개가 보이지만 움직임이 없습니다. 역시나 죽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을 흘려보내는 보의 아래쪽임에도 여전히 강바닥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한윤지입니다. 자, JTBC는 4대강 그 후를 연속 기획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4대강 사업 구간 중에 하나인 남한강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남한강에서 파낸 흙이 15톤 트럭으로 220만 대 분량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 퇴적돼서 형성된 습지는 이 공사로 인해서 140여만 평방미터가 사라졌고 대신 대체 습지가 들어섰습니다. 강폭은 넓어졌고 수심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유속은 느려지고 있고 수온 변화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히 큰빛 이끼벌레가 남한강 이포보 상류의 강 한가운데서 발견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원래 큰빛 이끼벌레를 2주일 전에 저희가 다뤘을 때만 해도 유속이 느릴 수밖에 없는 강변에서 많이 발견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중 촬영에 들어가 보니까 강의 가운데, 즉 유속이 상대적으로 빠를 수밖에 없는 곳에서 다량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강의 가운데서 발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오늘 다시 문제제기 차원에서 다루겠습니다. 어른 얼굴만한 크기의 고약한 냄새가 나는 큰빛 이끼벌레입니다. 최근 4대강 유역에서 잇따라 발견됐지만 어디에 얼마만큼 서식해 돼 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얼마 전 환경단체가 남한강 현장에서 뜰채에 떠서 이 큰빛 이끼벌레의 존재를 확인한 적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남한강 수중의 상태는 어떨까요? 제가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남한강 이포보에서 300m 떨어진 지점입니다. 수중 장비 등을 갖추고 물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수심 4m에 다다르자 강바닥이 보입니다. 얼핏 보기엔 돌과 자갈이 많아 보이지만 손으로 잡아보니 물컹한 게 흙탕물을 일으키며 떨어져 나옵니다. 바로 큰빛 이끼벌레입니다. 아무데나 지금 들어가도 다 지금 바닥 붙어 있어요. 돌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바닥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물 밖으로 건져 올려봤습니다. 돌에 붙어 있구나. 네. 딱 그렇게 붙어 있어요. 네. 낙동강 강정보처럼 강바닥이 뻘층으로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이 강바닥 주변에 특히 모래와 자갈 위에 큰빛 이끼벌레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머지않아서 이 남한강 쪽에서는 강바닥이 전부 다 이런 벌레로 뒤덮이는 그런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가 우려가 됩니다. 저희 JTBC가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 4대강 그 후 순서입니다. 오늘은 홍수 관리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공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집중호우와 가뭄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홍보해왔습니다. 과연 정부 발표대로인지 먼저 이호진 기자가 낙동강으로 가봤습니다. 지난 2011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된 경북 칠곡군 석저급 인근의 농경지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2년 7월 일대가 모두 침수돼 도로까지 물이 차오르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로 옆에 284mm까지 배수할 수 있는 호남 배수장이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래쪽에 물이 안 빼보니까 나가니까 여기 위에 다 잠겼네. 강 건너 무림 배수장이 있는 양목면 덕산리의 논밭도 역시 2012년 87mm에 비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배수장 역시 설계 당시에는 이보다 3배 더 많은 비가 와도 문제가 없다고 했던 곳입니다. 이게 5대인가 뭐 몇 대인가 이거 다 작동을 해도 안 돼요, 물을. 그거 어떻게 했어요? 소화를 못 해요. 그러니까 계속 담아버리죠. 4대강 일대에서 배수장이 제 역할을 못해 농경지 침수가 잇따르는 것은 보가 설치되며 강수위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경북 고령군 우곡면에 있는 객기 배수장의 경우 평상시 수위는 10.5m에 이르지만 정작 배수문의 높이는 8.74m에 불과합니다. 강의 수위가 더 높다 보니 비가 오더라도 배수문을 열지 못합니다. 기계로만 배수를 하다 보니 결국 수위가 오르는 속도를 당해내지 못해
농경지 침수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없었죠. 이렇게 물이 이 정도까지 는다 하는 것도 몰랐고. 감사원 확인 결과 본류 일대 배수장의 44.9%가 강의 수위가 높아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국토부와 농어촌공사에 처분을 요구했지만 관련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별다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작년 여름에 집중호우가 내린 남한강도 찾아가 봤습니다. 4대강 사업은 강을 준설하다 보니까 강 본류의 바닥, 즉 하상이 낮아져서 그만큼 각도가 더 가파라졌고요. 여기로 흘러드는 지천은 유속이 빨라지는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이 때문에 강변이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여주 강천보 인근 농경지입니다. 남한강과 닿아 있는 농경지의 경사면이 무너졌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 나무가 넘어졌고 농민들은 농경지까지 유실되지 않도록 경사면 위로 천을 덮어놓았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완만했던 경사가 가파르게 변했다고 말합니다. 장마가 지면 이거 매일 와다시피 한다고 이거 얼마나 떨어져 놨나 얼마나 무너졌나 이런 일이 없었어요. 환경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으로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본류로 흘러드는 지천의 유속이 빨라져 강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남한강 본류에서 300m 떨어진 한 지천의 교량은 지난해 집중호우 때 교각이 떨어져 나가 아직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작년에 아마 홍수가 났을 때 그때 주저앉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약간의 균열만 있었고. 빨라진 유속 때문에 교량 주위의 토사가 흘러내려가면서 다리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4대강 사업을 할 때 대규모 준설을 했는데 그 준설을 본류에서 하다 보니까 지천에서는 역행 침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한 이후에 전국의 약 20-30개 하천에 대해서 보강하는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역행 침식은 4대강 사업 공사구역 밖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